서연아, 내 딸 서연아. 면접장에서 갑자기 터진 윤 회장의 외침에 모든 사람들이 얼어붙었습니다. 귀 밑에 작은 흉터 하나가 25년간 숨겨졌던 진실을 드러낸 순간이었죠.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가짜 딸의 등장, 조작된 유전자 검사, 그리고 목숨을 건 화재 현장까지. 과연 누가 진짜이고 누가 거짓일까요? 한 여인의 처절한 생존기와 25년 만의 모녀 상봉이 지금 시작됩니다.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두시면 삶에 도움이 되는 이야기와 정보를 가장 편하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새벽 5시 고시원 복도에 한서연의 발걸음이 울렸습니다. 총무 아저씨가 문고리를 잡고 서서 말했습니다. 이번 달까지야. 방세 못 내면 나가야 해. 서연이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다고만 하지 말고 돈을 가져와. 총무 아저씨가 문을 쾅 닫았습니다. 서연이 가방을 어깨에 둘러매며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주머니 속 동전을 만졌습니다. 1,000원짜리 동전 3개가 전부였습니다. 오늘만 버티자.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편의점에 도착한 서연이 아르바이트복으로 갈아입었습니다. 점장이 말했습니다. 오늘 폐기할 삼각김밥 많으니까 잘 처리해. 네, 알겠습니다. 서연이 대답했습니다. 점장이 담배를 피우러 나간 사이 서연은 폐기 처분할 삼각김밥 2개를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양심이 찔렸지만 배고픔이 더 컸습니다. 오늘이 마지막 기회야. 면접 생각을 하며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고시원 방으로 돌아온 서연은 옷장을 열었습니다. 낡은 정장 재킷 하나가 걸려 있었습니다. 올이 풀린 단추를 바늘로 꼼꼼히 다시 달았습니다. 원장님이 주신 거니까 소중히 입어야지. 보육원 원장님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서랍에서 낡은 손수건을 꺼내 주머니 깊숙이 넣었습니다. 원장님이 졸업할 때 챙겨준 것이었습니다. 거울 앞에서 머리를 정돈하며 말했습니다. 힘내라, 서연아. 너라면 할 수 있어. 새벽 6시에 지하철을 타고 강남역으로 향했습니다. 출근하는 직장인들 사이에서 서연은 작아 보였습니다. 정장을 입었지만 낡은 티가 역력했습니다. 그래도 당당히 고개를 들고 걸었습니다. 강남역에서 내린 서연이 고개를 들어 올려다봤습니다. 더 윤그룹 본사의 유리 건물이 하늘을 찔렀습니다. 아침 햇살이 건물 전체를 금빛으로 물들였습니다. 서연이 잠깐 숨을 고르며 서 있었습니다. 명품 정장을 입은 지원자들이 줄지어 걸어왔습니다. 구찌 가방을 든 여자가 지나가며 서연을 훑어봤습니다. 경쟁이 만만치 않겠네. 서연이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건물 로비에 들어서니 화려한 샹들리에가 눈부셨습니다. 대리석 바닥에 구두 소리가 울렸습니다. 안내 직원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면접 보러 오신 분들은 10층으로 올라가세요. 엘리베이터에서 서연은 다른 지원자들과 함께 올라갔습니다. 모두 침묵했지만 긴장감이 가득했습니다. 한 남자가 명함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SKY 출신 아니면 힘들 텐데. 10층 대기실에 도착하니 이미 많은 지원자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서연이 구석자리에 앉아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모두 화려한 스펙을 자랑하는 사람들 같았습니다. 한 여자가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면접관들 성향은 이미 다 알아봤어. 우리 아버지가 정치인이거든. 와, 대단하다. 나는 유학 경험만 믿고 왔는데. 옆에 앉은 남자가 감탄했습니다. 정보력이 관건이야. 그냥 들어가면 떨어지는 거지. 여자가 우쭐하며 말했습니다. 서연은 조용히 포트폴리오를 점검했습니다. 자투리 천으로 만든 옷들의 사진이 담겨 있었습니다. 화려하지는 않지만
정성이 담긴 작품들이었습니다. 내 진심을 보여드리자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화장실 좀 다녀와야겠다. 서연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화장실 거울 앞에서 창백한 얼굴을 봤습니다. 볼을 꼬집어 혈색을 돌게 했습니다. 찬물로 손을 씻고 입술을 적셨습니다. 거울 속 자신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할 수 있다. 반드시 할 수 있다. 심호흡을 깊게 했습니다. 대기실로 돌아가니 면접이 시작됐습니다. 한 명씩 호명되어 들어가는 지원자들의 표정이 긴장되어 있었습니다. 먼저 들어간 사람들이 나올 때마다 실망한 얼굴이었습니다. 면접장에서는 윤미희 회장이 관자놀이를 누르고 있었습니다. 지원자들의 천편일률적인 답변에 피로감을 느꼈습니다. 또 유학 자랑인가?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앞선 지원자가 화려한 유학 경험을 늘어놓았습니다. 하버드에서 MBA를 마치고 파리에서 인턴십을 했습니다. 자신만만한 목소리였습니다. 윤 회장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스펙은 화려하지만 우리 브랜드 철학과는 맞지 않네요. 지원자가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죄송하지만 어떤 부분이 더 이상 질문 없습니다. 윤 회장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지원자가 실망한 표정으로 자리를 떠났습니다. 면접관들도 지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오늘도 별 볼 일 없겠네. 한 면접관이 작게 말했습니다. 한서연 씨, 들어오세요. 드디어 서연의 차례가 왔습니다. 면접관이 호명하자 서연이 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면접관들이 서연의 이력서를 대충 넘기며 하품을 참았습니다. 또 스펙이 별로네. 한 면접관이 다른 면접관에게 속삭였습니다. 서연이 정중히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서연입니다. 포트폴리오를 펼치며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가난한 환경에서 자투리 천으로 옷을 만들어 왔습니다. 면접관들이 관심 없는 표정으로 들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지속 가능한 디자인의 중요성을 깨달았습니다. 서연이 말을 이어갔습니다. 버려지는 소재도 새로운 가치를 만들 수 있다고 믿습니다. 윤 회장이 서연의 목소리를 듣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디선가 들어본 듯한 기시감이 느껴졌습니다. 서류에서 눈을 떼고 서연의 얼굴을 정면으로 바라봤습니다. 서연의 눈매와 인매가 윤 회장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젊은 시절 거울에서 보던 자신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죽은 남편의 얼굴도 겹쳐 보였습니다. 윤 회장의 눈빛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윤 회장이 안경을 벗었다 다시 썼습니다. 상체를 앞으로 숙여 서연의 얼굴을 자세히 관찰했습니다. 설마 그럴 리가. 윤 회장의 시선이 너무 집중되자 서연이 긴장했습니다. 이마에 식은땀이 맺혔습니다. 무의식적으로 흘러내린 머리카락을 귀 뒤로 넘겼습니다. 그 순간 윤 회장의 시선이 서연의 귀 밑에 고정됐습니다. 선명한 붉은 나비 모양의 흉터가 드러났습니다. 윤 회장의 뇌리에 25년 전 기억이 번개처럼 스쳤습니다. 놀이공원 회전목마 앞에서 웃던 5살 딸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아이의 귀 밑에도 똑같은 흉터가 있었습니다. 윤 회장의 온몸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손에 쥔 만년필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쨍그랑 날카로운 소리가 면접장에 울렸습니다. 윤 회장이 의자에서 일어나 비틀거렸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시죠? 면접관이 당황해서 일어섰습니다. 윤 회장은 대답하지 않고 서연에게 다가갔습니다. 잠깐, 회장님. 서연이 겁에 질려 뒷걸음질 쳤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뭔가 잘못했나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윤 회장의 떨리는 손이 서연의 뺨을 감쌌습니다. 눈을 마주보며 떨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서연아, 내 딸 서연아,
네. 서연이 어리둥절했습니다. 윤 회장의 눈에서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25년 만이구나. 25년 만에 목소리가 메었습니다. 면접장이 순식간에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구석에 앉아있던 최 전무가 서연의 얼굴과 흉터를 확인했습니다. 사색이 되어 급히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큰일 났다. 당장 와. 문자를 보내며 뒷문으로 빠져나갔습니다. 경호원들이 제지하려 했지만 윤 회장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서연을 품에 안으며 놓지 않았습니다. 이럴 수가, 정말 이럴 수가. 중얼거렸습니다. 서연은 당황해서 굳어버렸습니다. 저는 보육원에서 자랐는데요.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서연이 최 전무의 모습을 봤습니다. 그가 누군가와 격한 통화를 하며 자신을 노려봤습니다. 살기 어린 눈빛에 서연이 본능적인 공포를 느꼈습니다. 면접장 밖 복도에서 직원들이 모여들며 수군거렸습니다. 회장님이 왜 저러실까? 혹시 정말 잃어버린 딸을 찾으신 건 아닐까? 그럴 리가 있나? 25년 전 일인데. 윤 회장이 서연의 손을 꽉 잡고 말했습니다. 그래, 맞아. 너야, 분명히 너야. 서연의 흉터를 다시 한번 확인하며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정말 모르겠는데요. 서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윤 회장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지금 당장 병원에 가자. 검사를 받아보자. 면접이 중단된 직후 윤 회장은 서연의 손을 잡고 회장실로 향했습니다. 비서실장이 황급히 따라오며 말했습니다. 회장님, 갑자기 이러시면. 조용히 해. 지금 내 딸을 찾았다고. 윤 회장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회장실에 도착한 윤 회장이 서연을 소파에 앉혔습니다. 직접 따뜻한 차를 내어주며 말했습니다. 놀랐지? 천천히 마셔. 서연이 떨리는 손으로 찻잔을 받았습니다. 정말 제가 회장님의. 그래, 내 딸이야. 25년 전에 잃어버린. 윤 회장이 비서실장을 불러 말했습니다. 당장 최고 수준의 친자 확인 검사를 준비해. 네, 알겠습니다. 비서실장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윤 회장이 서연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이번 창립 기념일까지 핏줄을 못 찾으면 전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려 했어. 그런데 너를 만났으니 이게 기적이 아니고 뭐겠니?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한편 집무실로 돌아온 최 전무는 책상을 주먹으로 쳤습니다. 서류들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신복인 김 비서가 들어와 말했습니다. 전무님, 무슨 일이십니까? 최 전무가 이를 갈며 말했습니다. 큰일 났어. 진짜 딸이 나타났다고. 그럼 유 원장 때문에. 김 비서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무슨 수를 써서든 결과를 바꿔야 해. 최 전무가 고함을 쳤습니다. 검사 결과를 조작할 방법을 찾아. 알겠습니다. 김 비서가 급히 나갔습니다. 김 비서는 도박 빚으로 사채업자에게 쫓기는 연구소 책임자를 찾아갔습니다. 연구원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돈 때문에 미치겠어요. 언제까지 숨어 살아야 하는 거예요? 걱정 마세요. 좋은 제안이 있어서 왔거든요. 김 비서가 가방에서 현금 뭉치를 꺼냈습니다. 이게 다 뭐예요? 연구원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빚 탕감해드리고 보너스까지 챙겨드릴게요. 대신 뭘 하라는 거죠? 연구원이 의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간단한 일이에요. 검사 결과 하나만 바꿔주시면 돼요. 김 비서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연구원이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하겠어요. 그 시각 회장실 앞에서 박 기사가 서연과 마주쳤습니다. 서연의 얼굴을 보자마자 25년 전 기억이 되살아났습니다. 자신이 유기했던 그 아이였습니다.
죄책감에 고개를 숙이며 피했습니다. 병원 VIP실로 이동한 서연이 검체를 채취당했습니다. 간호사가 말했습니다. 금방 끝날 거예요. 아프지 않게 해드릴게요. 서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문 밖에는 윤 회장의 경호원이 서 있었습니다. 동시에 최 전무가 심어둔 감시역도 배치되었습니다. 두 세력이 서로를 견제하고 있었습니다. 박 기사는 병실 근처를 배회하며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최 전무의 하수인들이 수상하게 움직이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뭔가 안 좋은 일이 벌어지겠군.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최 전무는 언론사 후배를 불러 만났습니다. 카페 구석자리에서 봉투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대기업 회장의 외로움을 파고든 꽃뱀 취준생 기사 좀 써줘. 정말 그런 건가요? 후배가 의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당연하지. 증거도 다 있어. 최 전무가 거짓 서류들을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하죠? 후배가 봉투를 받으며 말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포털 사이트 메인 화면이 시끄러웠습니다. 서연의 신상 정보와 함께 악의적으로 편집된 사진들이 올라왔습니다. 댓글에는 악플들이 쏟아졌습니다. 이런 사기꾼 때문에 진짜 피해자들이 묻히는 거야. 돈 냄새 맡고 달려든 게 뻔해. 회장님도 불쌍하다. 외로움을 이용당하시고. 서연의 고교 동창을 사칭한 익명 제보자가 나타났습니다. 뉴스 인터뷰에서 말했습니다. 학창 시절부터 거짓말을 일삼았어요. 성적도 조작하고 상 받은 것도 다 거짓이었다고요. 윤 회장이 쏟아지는 기사들을 보며 혼란스러워했습니다. 비서실장을 불러 말했습니다. 이게 다 사실인가? 확인해봐. 네,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미 매수된 비서실장이 조작된 서류를 가져왔습니다. 회장님, 소년원 송치 기록이 있습니다. 뭐라고? 윤 회장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병실에서 서연이 TV를 통해 자신이 국민 사기꾼으로 매도당하는 상황을 봤습니다. 이럴 수가. 눈물이 주룩주룩 흘러내렸습니다. 서연이 병실 밖으로 나가려 했지만 경호원이 막았습니다. 죄송합니다. 회장님 지시로 외출을 금합니다. 저는 사기꾼이 아니에요. 서연이 울부짖었습니다. 최 전무가 윤 회장을 찾아가 말했습니다. 형님, 요즘 유전자 조작 기술도 있다고 하던데요. 결과가 나올 때까진 저 아이를 믿으면 안 됩니다. 은근히 의심을 부추겼습니다. 윤 회장이 서연의 얼굴과 흉터를 떠올렸습니다. 그때 느꼈던 확신과 눈앞에 조작된 서류들 사이에서 갈등했습니다. 내가 착각한 건가? 스스로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연구소 화물 엘리베이터에서 은밀한 거래가 벌어졌습니다. 김 비서가 연구원에게 다른 사람의 검체 용기를 전달했습니다. 이걸로 바꿔서 검사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연구원이 떨리는 손으로 받았습니다. 그날 밤 서연의 병실에 최 전무가 잠입했습니다. 서연이 놀라서 일어났습니다. 누구세요? 주제 파악 못하고 날뛰면 쥐도 새도 모르게 처리하겠다. 최 전무가 협박했습니다. 제가 뭘 잘못했다고. 서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입 다물고 조용히 있어. 그래야 살아남는다. 최 전무가 차갑게 말하고 나갔습니다. 검사 결과 발표 당일이 다가왔습니다. 회장실에는 윤 회장과 최 전무 변호사, 의료진이 모였습니다.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서연은 땀이 찬 손을 맞잡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제발, 제발. 마음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최 전무는 회심의 미소를 감추며 창밖을 응시했습니다. 이제 끝이야.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의사가 봉투를 뜯고 결과를 확인했습니다. 난처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검사 결과 친자 관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윤 회장이 충격에 의자에서 비틀거렸습니다. 서연이 벌떡 일어나며 외쳤습니다. 절대 그럴 리 없어요. 다시 검사해 주세요. 눈물을 흘리며 애원했습니다. 윤 회장이 실망감과 배신감이 뒤섞인 차가운 눈빛으로 서연을 바라봤습니다. 나를 속였구나. 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최 전무가 가짜 안타까운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형님, 제가 처음부터 의심스럽다고 했잖습니까? 승리감을 감추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서연이 윤 회장의 다리를 붙잡으며 울부짖었습니다. 정말 아니에요. 저는 사기꾼이 아니라고요. 하지만 윤 회장은 냉정하게 서연을 밀어냈습니다. 검사 결과 발표 직후 서연은 윤 회장의 다리를 붙잡고 애원했습니다. 회장님, 제발 다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최 전무가 경호원들에게 신호를 보냈습니다. 저 사기꾼을 당장 끌어내. 경호원들이 서연을 거칠게 일으켜 세웠습니다. 놓아주세요. 저는 정말 억울해요. 서연이 몸부림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윤 회장은 등을 돌린 채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병원 로비로 내동댕이 쳐진 서연에게 기다리고 있던 기자들이 달려들었습니다. 플래시가 터지며 모욕적인 질문들이 쏟아졌습니다. 사기치려고 얼마나 오랫동안 계획했나요? 회장님을 속인 기분이 어떤가요? 서연이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며 도망쳤습니다. 저는 사기꾼이 아니에요. 정말 아니라고요. 절규하며 병원을 빠져나갔습니다. 주차장에서 대기하던 박 기사가 멀리서 이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주먹을 꽉 쥐고 스티어링 휠을 잡았습니다. 내가 지켜봐야 해. 시동을 걸고 서연을 따라갔습니다. 다음 날 최 전무는 비밀 오피스텔에서 김민지와 만났습니다. 민지가 거울 앞에서 화장을 고치며 말했습니다. 정말 마지막이죠? 더 이상은 못해요. 이번이 마지막 기회야. 유 원장 집행 전에 네가 딸로 확정되어야 해. 최 전무가 압박했습니다. 실수하면 우리 둘 다 끝이야. 최 전무가 연습용 대본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윤 회장이 딸에 대해 물어볼 만한 질문들이야. 민지가 대본을 훑어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특히 어릴 때 습관 같은 걸 물어보면 자연스럽게 둘러대야 해. 알겠어요. 완벽하게 준비했으니까 걱정 말아요. 민지가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최 전무는 식음을 전폐한 윤 회장의 저택을 방문했습니다. 윤 회장이 서재에서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형님, 진짜 조카를 찾았습니다. 최 전무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뭐라고? 윤 회장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지난번엔 저 사기꾼 때문에 눈이 멀었던 거예요. 민지가 문 뒤에서 나타나 연습한 대로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할머니,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민지는 과거 최 전무가 유괴 당시 빼돌렸던 진품 펜던트 목걸이를 꺼냈습니다. 이거 기억하세요? 어릴 때 할머니가 주신 목걸이를 윤 회장에게 내밀었습니다. 윤 회장이 목걸이를 확인하고 이성을 잃었습니다. 서연아, 내 서연아. 민지를 끌어안으며 오열했습니다. 민지는 윤 회장의 품에서 최 전무와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계획이 성공했다는 신호였습니다. 할머니 보고 싶었어요. 가짜 눈물을 흘렸습니다. 한편 고시원으로 돌아온 서연을 주인이 막아섰습니다. 야, 내 때문에 우리 고시원 이미지가 얼마나 나빠졌는데. 화를 내며 소금을 뿌렸습니다. 나가, 당장 나가. 서연이 문 밖으로 밀려나며 가방 하나만 들고 거리로 나섰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뺨을 스쳤습니다. 박 기사는 택시를 타고 이동하는 서연의 뒤를 따랐습니다. 적당한 거리를 두고 조용히 미행했습니다. 저 아이를 지켜야 해.
다짐하며 운전했습니다. 민지는 윤 회장의 저택에 입성하여 호화로운 생활을 누렸습니다. 넓은 침실에서 비단 잠옷을 입으며 말했습니다. 이런 게 진짜 부자 생활이구나. 저녁 식사 자리에서 윤 회장이 말했습니다. 서연아, 어릴 때 오이 반찬을 정말 싫어했는데 민지가 당황하며 오이를 입에 넣었습니다. 맛있네요. 입맛이 변했나 봐요. 윤 회장이 젓가락질을 멈추고 민지를 유심히 봤습니다.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목걸이를 보며 다시 확신했습니다. 최 전무는 민지의 정체가 탄로날 것을 대비해 조폭들을 불러 만났습니다. 서연이라는 여자 하나 처리해야 해. 현금 뭉치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깔끔하게 해드릴게요. 조폭 두목이 돈을 받으며 말했습니다. 언제까지 처리하면 됩니까? 빨리. 최대한 빨리. 최 전무가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며칠째 노숙하며 굶주린 서연이 거리를 배회했습니다. 빗속에서 폐지 줍는 노인의 리어카를 발견했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도와드릴게요. 리어카를 뒤에서 밀어드렸습니다. 고맙구나, 아가씨. 노인이 고마워하며 말했습니다. 서연이 힘을 쓰다가 탈진하여 비틀거렸습니다. 아가씨, 괜찮나? 노인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서연이 도로 한복판으로 쓰러졌습니다. 그 순간 뒤따르던 박 기사의 차가 서연 앞을 막아섰습니다. 급정거하며 다른 차량과의 충돌을 막았습니다. 경적 소리가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박 기사가 차에서 뛰쳐나와 쓰러진 서연을 안아들었습니다. 정신 차려, 서연아. 급히 뒷좌석에 태웠습니다. 멀리서 서연을 감시하던 최 전무의 하수인들이 차량으로 접근했습니다. 박 기사가 백미러로 확인하고 시동을 걸었습니다. 놈들이 왔군. 박 기사는 능숙한 운전 실력로 골목길을 누비며 추격자들을 따돌렸습니다. 좁은 골목을 지나며 뒷차들과 거리를 벌렸습니다. 이제 안전해. 서연이 희미한 의식 속에서 박 기사의 얼굴을 봤습니다. 아저씨. 중얼거리다 다시 정신을 잃었습니다. 박 기사가 백미러로 따돌린 하수인들을 확인하고 안도했습니다. 이제 진실을 말해야 할 때야. 안전가옥으로 차를 몰았습니다. 그 시각 저택에서 윤 회장과 민지가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윤 회장이 딸이 좋아했던 새우튀김을 올려주었습니다. 서연아, 이것도 좋아했잖아. 민지가 새우를 먹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해주시는 건 다 맛있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긴장했습니다. 윤 회장이 문득 물었습니다. 그런데 서연아, 내 금고 비밀번호 기억해? 민지가 당황하며 대답했습니다. 기억이 잘 안 나요. 너무 오래되어서. 윤 회장의 눈에 의심의 빛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목걸이를 만지며 다시 마음을 달랬습니다. 그럴 수도 있지. 최 전무가 저택을 방문해 윤 회장에게 건강보조제를 건넸습니다. 형님 건강이 걱정되어서 좋은 약을 구해왔어요. 독성이 든 약이었습니다. 고맙다. 윤 회장이 의심 없이 약을 삼켰습니다. 최 전무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며칠 후 윤 회장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판단력도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요즘 왜 이렇게 피곤하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박 기사의 안전가옥에서 서연이 깨어났습니다. 이마에 물수건이 올려져 있었습니다. 죽냄새가 코끝에 스쳤습니다. 여기가 어디죠? 박 기사가 서연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서연아,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박 기사의 낡은 빌라 안에서 서연이 눈을 떴습니다. 이마에 올려진 물수건이 미지근했습니다. 죽 끓는 냄새가 부엌에서 풍겨왔습니다. 여기가 어디죠? 서연이 약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박 기사가 서연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서연아,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왜 사과를 받아야 하는지, 25년 전에 너를 유괴한 게 나야. 박 기사가 고백했습니다. 서연이 충격을 받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최전무의 사주를 받아서 했어. 박 기사가 눈물을 흘리며 계속 말했습니다. 차마 너를 죽이지 못해서 고아원에 두고 왔어. 그 후로 25년간 죄책감에 시달렸다. 주먹을 쥐며 자신을 자책했습니다. 그럼 최전무가 진짜? 서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래, 모든 게 그놈의 짓이야. 박 기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 기사가 일어나서 방 장판 밑으로 갔습니다. 비밀 금고를 열어 낡은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최전무에 잡힐 지시 메모와 비밀 장부도 함께였습니다. 25년간 이걸 보관해 왔어. 녹음기에서 젊은 시절 최전무의 목소리가 재생됐습니다. 아이는 처리했나? 뒤탈없게 해. 차가운 목소리가 방 안에 울렸습니다. 서연이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이어서 최근 민지를 섭외하는 통화 내용도 나왔습니다. 회장 앞에서 연기만 잘하면 돼. 목걸이가 증거야. 최전무의 웃음소리가 섬뜩했습니다. 이 악마 같은 인간. 서연이 분노에 떨었습니다. 서연이 증거들을 움켜쥐고 일어섰습니다. 당장 회장님께 가서 이걸 보여드려야 해요. 흥분해서 말했습니다. 박 기사가 서연의 어깨를 잡고 말했습니다. 지금 나서면 개죽음이야. 최전무는 이미 모든 걸 준비해뒀어. 진정하라는 손짓을 했습니다. 그럼 언제까지 기다려야 해요? 서연이 울분을 토했습니다. 다가오는 창립기념일 파티가 기회야. 박 기사가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그때까지 회장님이 무사할까요? 서연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우리가 지켜야 해. 그리고 준비도 해야 하고. 박 기사가 결연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서연이 박 기사의 계획에 동참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제가 뭘 해야 하죠? 우선 건강부터 회복해야 해. 박 기사가 죽그릇을 가져왔습니다. 며칠 후 박 기사는 과거 동료를 찾아갔습니다. 더 윤의 옛 보안팀장이었던 강 팀장이었습니다. 오랜만이네, 박형. 강 팀장이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최전무 때문에 숙청당한 거 기억하지? 박 기사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물론이지. 억울하게 쫓겨났잖아. 강 팀장이 분노를 드러냈습니다. 복수할 기회가 왔어. 함께 해줄래? 박 기사가 제안했습니다. 강 팀장이 망설이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당연하지. 뭘 하면 돼? 서연은 자신의 디자인 전공을 살렸습니다. 파티장 진행 스태프 유니폼을 완벽하게 위조했습니다. 출입증도 정교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정도면 들키지 않을 거예요. 한편 윤 회장은 민지의 이상한 행동을 목격했습니다. CCTV로 민지가 자신의 금고 비밀번호를 몰래 누르는 모습을 봤습니다. 저 아이가 왜? 의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윤 회장이 비서실장 몰래 개인 변호사를 불렀습니다. 조용히 조사 좀 해줘. 민지에 대해서 무엇을 의심하고 계신 건가요? 변호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확실하지 않아. 그냥 이상해. 윤 회장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최전무가 건넨 독성 약물 때문에 판단력이 흐려졌습니다. 최전무는 윤 회장의 의심을 눈치챘습니다. 형님, 오늘도 약 드셔야죠. 독이 든 건강보조제를 건넸습니다. 고맙다. 윤 회장이 의심 없이 받아 마셨습니다. 창립기념일이 다가올수록 윤 회장의 상태가 악화됐습니다. 어지러움을 호소하며 자주 넘어졌습니다. 몸이 왜 이렇게 무거운지 의자에 기대며 말했습니다.
창립기념일 당일 아침 서연이 단정한 진행 요원 유니폼을 입었습니다. 머리를 하나로 묶고 거울을 봤습니다. 오늘이야. 모든 걸 끝내는 날. 각오를 다졌습니다. 박 기사는 식자재 납품 트럭 운전수로 위장했습니다. 형, 준비됐나? 강 팀장에게 무전으로 물었습니다. CCTV 제어실 해킹 완료. 언제든 시작해. 파티장에는 이미 최전무의 사설 경호원들이 곳곳에 배치됐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능숙하게 음료 트레이를 나르며 의심을 피했습니다. 자연스럽게 행동해야 해. 마음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최전무와 민지가 팔짱을 끼고 화려하게 입장했습니다. 대형 스크린에 그들의 모습이 비쳤습니다. 하객들이 박수를 보냈습니다. 서연은 트레이 아래 숨겨둔 USB를 꽉 쥐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서연이 무대 뒤편의 메인 컨트롤룸으로 이동했습니다. 강 팀장이 잠시 시스템을 마비시킨 틈을 탔습니다. 컨트롤룸 담당자가 화장실에 간 사이 서연이 내부로 들어갔습니다. 메인 컴퓨터에 USB를 꽂고 영상 송출을 준비했습니다. 25년간의 복수가 시작돼 최 전무가 단상에 올라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오늘 중대한 발표가 있습니다. 윤 회장의 은퇴와 민지의 후계자 지명을 발표하려 했습니다. 그 순간 서연이 엔터키를 눌렀습니다. 파티장의 조명이 꺼지고 비상벨이 울렸습니다. 하객들이 동요하기 시작했습니다. 뭐야, 갑자기? 어둠 속에서 서연이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가면을 벗길 시간이야. 무대 쪽으로 당당히 걸어갔습니다. 어둠 속 대형 스크린에 가짜들의 거래라는 붉은 글씨가 떠올랐습니다. 최전무와 민지가 술집에서 작당 모의를 하는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하객들이 웅성거리며 스크린을 바라봤습니다. 영상 속 최전무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이번엔 진짜 같지? 형님은 목걸이만 보면 껌뻑 죽을 거야. 술잔을 기울이며 웃어댔습니다. 파티장이 순식간에 술렁였습니다. 민지가 화면에서 돈뭉치를 세며 말했습니다. 정말 이렇게만 하면 상속받을 수 있어요? 당연하지. 바보 같은 형님이 뭘 알겠어. 최전무의 목소리가 행사장에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최전무가 단상에서 고래고래 소리쳤습니다. 이것 꺼. 당장 끄란 말이야. 하지만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민지는 얼굴을 두 손으로 가리고 주저앉았습니다. 하객들이 최전무를 손가락질하며 말했습니다. 저런 악질이 있나? 형을 저렇게 속이다니. 분노의 목소리들이 터져나왔습니다. 조명이 다시 켜지자 핀 조명이 무대 뒤에서 걸어나오는 서연을 비췄습니다. 하객들의 시선이 일제히 서연에게 집중됐습니다. 서연이 마이크를 잡고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쇼는 끝났습니다. 박 기사가 서연 옆에 나타나 함께 단상으로 올라갔습니다. 하객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저 사람들이 누구지? 혹시 진짜 상속인인가? 박 기사가 마이크를 받아 하객들 앞에서 말했습니다. 25년 전 유괴 사건의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파티장이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저는 당시 최전무의 지시를 받아 서연 양을 유괴했습니다. 박 기사가 고백했습니다. 하객들이 놀라 웅성거렸습니다. 뭐라고? 박 기사가 계속해서 폭로했습니다. 최근에는 유전자 검사를 조작하고 가짜 딸을 내세웠습니다. 녹음기를 들어보이며 말했습니다. 모든 증거가 여기 있습니다. 최전무가 경호원들에게 지시했습니다. 저 미친놈들을 끌어내. 하지만 박 기사가 포섭한 보안 요원들이 그들을 막아섰습니다. 서연이 윤 회장에게 다가가 봉투를 건넸습니다. 회장님, 이건 제가 몰래 받은 진짜 유전자 검사 결과입니다.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윤 회장이 봉투를 뜯어 결과를 확인했습니다. 친자관계 99.98% 일치. 숫자가 선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럴 수가. 서연이 가슴에서 작은 보자기를 꺼냈습니다. 세상에 하나뿐인 베넷 저고리였습니다. 회장님이 딸을 위해 직접 수놓으신 거죠? 윤 회장의 눈이 커졌습니다. 윤 회장이 베넷 저고리를 보고 확신했습니다. 자신이 밤새워 수놓은 나비 문양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서연아, 정말 내 딸이구나. 눈물이 주룩주룩 흘렀습니다. 진실을 확인한 윤 회장이 민지에게 다가갔습니다. 부들부들 떨며 민지의 뺨을 후려쳤습니다. 감히 내 딸 행세를. 민지가 바닥에 넘어졌습니다. 윤 회장이 최전무를 향해 절규했습니다. 네가 감히 천륜을 끊으려 해?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25년간 나를 속였구나. 궁지에 몰린 최전무가 서연을 인질로 잡으려 달려들었습니다. 다 같이 죽자. 광기 어린 눈으로 서연에게 달려들었습니다. 박 기사가 몸을 날려 최전무를 제압했습니다. 두 사람이 바닥에서 격투를 벌였습니다. 이 악마 같은 놈. 박 기사가 최전무를 눌렀습니다. 대기하고 있던 경찰 특공대가 들이닥쳤습니다. 최전무와 민지에게 수갑을 채웠습니다. 최전무 살인 미수와 사기죄로 체포합니다. 경찰이 공식적으로 선언했습니다. 참석한 기자들이 이 장면을 생중계했습니다. 플래시가 터지며 역사적인 순간이 기록됐습니다. 특종이다. 기자들이 흥분했습니다. 윤 회장이 단상 위에서 서연을 부둥켜 안았습니다. 내 딸, 엄마가 못 알아봐서 미안해. 통곡하며 서연을 끌어안았습니다. 서연도 윤 회장의 품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 정말 엄마시군요. 25년 만에 모녀 상봉이었습니다. 하객들이 기립박수를 보냈습니다. 박수 소리가 파티장 전체를 가득 메웠습니다. 극적인 순간에 모든 사람이 감동했습니다. 서연이 윤 회장의 눈물을 닦아주며 위로했습니다. 이제 괜찮아요, 엄마.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최전무가 끌려가면서 서연을 노려봤습니다. 이게 끝이 아니야. 악에 바친 소리를 질렀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서연이 더 윤회 디자인 실장으로 정식 발령받았습니다. 직원들이 환영 박수를 보냈습니다. 실장님, 환영합니다. 밝은 목소리들이 사무실에 울렸습니다. 서연이 직원들에게 인사했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윤 회장과 서연은 집에서 처음으로 함께 식사했습니다. 윤 회장이 서연의 그릇에 반찬을 계속 올려주었습니다. 많이 먹어. 너무 말랐어. 애정이 듬뿍 담긴 목소리였습니다. 서연이 엄마의 빈 그릇에 밥을 담아드렸습니다. 엄마도 많이 드세요. 25년간 그리워했던 행복이었습니다. 하지만 뉴스에서는 불길한 소식이 흘러나왔습니다. 최전무가 구속 적부심 심사를 신청했습니다. 앵커의 목소리가 차갑게 울렸습니다. 윤 회장의 표정이 순간 어두워졌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구나. 걱정스러운 눈빛을 보였습니다. 잠들기 전 윤 회장이 가슴 통증을 느꼈습니다. 서랍에서 약병을 찾았지만 비어 있었습니다. 약이 떨어졌네. 의아해하며 약병을 내려놓았습니다. 서연이 엄마 침대맡에서 동화책을 읽어줬습니다. 옛날 옛적에 부드러운 목소리로 읽기 시작했습니다. 잠든 윤 회장의 얼굴색이 지나치게 창백했습니다. 서연이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엄마를 바라봤습니다. 괜찮으실까? 마음이 불안했습니다. 창밖에는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평화로운 저택 위로 다시금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웠습니다. 새로운 위기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평화로운 일상이 이어지던 어느 날 밤, 윤 회장이 잠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목이 말라 물을 마시려고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갑자기 속이 뒤틀리며 피를 토했습니다. 으악! 고통스러운 신음과 함께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거실로 나온 서연이 쓰러진 윤 회장을 발견했습니다. 엄마, 엄마. 비명을 지르며 윤 회장을 흔들었습니다. 급히 119에 신고했습니다. 빨리 와주세요. 피를 토하고 쓰러지셨어요. 응급실로 이송된 윤 회장의 상태가 심각했습니다. 의사가 검사 결과를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혈액에서 탈륨 성분이 검출됐습니다. 서연이 멍하게 물었습니다. 그게 뭔가요? 치사량에 가까운 독성 물질입니다. 의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설명했습니다. 누군가 고의로 투여한 것 같습니다. 서연이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의료진이 추가 검사 결과를 가져와 말했습니다. 간이 이미 회복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48시간 이내에 간 이식을 하지 않으면 위험합니다. 절망적인 진단이었습니다. 그 시각 구치소에서 최 전무가 변호사와 면담했습니다. 모든 걸 김 비서에게 뒤집어 씌워 차가운 목소리로 지시했습니다. 물증이 부족하니까 빠져나갈 수 있어.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구속영장 기각 가능성이 높습니다. 좋아. 그럼 계획대로 진행해. 최 전무가 음흉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최 전무가 구속영장 기각으로 풀려났습니다. 기자들이 몰려들었지만 최 전무는 당당했습니다. 결백이 입증됐습니다. 뻔뻔하게 말하며 차에 올라탔습니다. 서연은 최 전무가 풀려났다는 소식에 분노했습니다. 하지만 화낼 새도 없이 엄마의 간이식에 매달려야 했습니다. 제가 기증하겠습니다. 의료진에게 말했습니다. 조직 적합성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식 적합 판정입니다. 의사가 다행스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윤 회장의 상태가 급격히 악화됐습니다. 당장 내일 새벽에 수술해야 합니다. 의사가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서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준비하겠습니다. 풀려난 최 전무는 해외 도피를 계획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마지막 일을 처리해야 했습니다. 윤 회장이 죽어야 회사가 내 손에 들어와. 차 안에서 혼잣말했습니다. 최 전무가 부하들에게 전화했습니다. 서연을 처리해야 해. 수술을 못하게 막아. 냉혹한 지시를 내렸습니다. 수술 전날 밤 서연은 입원 준비물을 챙기러 집에 들렀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누군가 뒤에서 다가왔습니다. 입과 코가 막히며 의식을 잃었습니다. 서연이 눈을 뜨니 어둠 속이었습니다. 눈이 가려진 채 어디론가 끌려갔습니다. 여기가 어디예요? 놓아주세요. 하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병원에서는 수술 시간이 다가오는데 서연이 연락 두절됐습니다. 간호사가 다급히 말했습니다. 기증자와 연락이 안 됩니다. 의료진이 비상이 걸렸습니다. 서연이 눈가리개를 벗고 보니 인적 드문 폐공장이었습니다. 손발이 의자에 묶여 있었습니다. 앞에는 광기 어린 눈빛의 최 전무가 서 있었습니다. 깨어났구나. 최 전무가 비릿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내 어미는 간이 썩어 죽고 너는 여기서 사라지는 거야. 완벽한 시나리오지? 서연이 몸부림쳤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거예요? 서연이 울부짖었습니다. 돈과 권력 앞에서 핏줄이 뭐가 중요해? 최 전무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박 기사는 서연과 연락이 닿지 않자 즉시 위치 추적기를 가동했습니다. 신호가 야산 근처에서 멈췄어. 급히 차를 몰고 현장으로 향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는 시간조차 아까웠습니다. 윤 회장의 수술 시간이 촉박했습니다. 서연이를 먼저 구해야 해.
전속력으로 질주했습니다. 최전무는 증거를 남기지 않기 위해 공장 곳곳에 인화 물질을 뿌렸습니다. 서연의 의자 주변에도 휘발유를 부었습니다. 매캐한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야. 서연이 필사적으로 애원했습니다. 엄마 수술해야 해요. 제발 보내주세요. 눈물을 흘리며 매달렸습니다. 하지만 최전무는 차갑게 무시했습니다. 최전무가 주머니에서 라이터를 꺼냈습니다. 안녕, 서연아. 라이터에 불을 붙였습니다. 서연이 절망에 빠져 눈을 감았습니다. 그 시각 병원에서는 윤 회장의 바이탈 신호가 위험 수치까지 떨어졌습니다. 의료진이 발을 동동 굴렀습니다. 기증자가 안 오면 정말 위험해요. 간호사가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최전무가 불이 붙은 라이터를 바닥에 던졌습니다. 순식간에 불길이 치솟으며 공장 내부를 집어삼키기 시작했습니다. 서연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살려주세요. 최전무가 공장 문을 밖에서 걸어 잠그고 도주했습니다. 이제 끝이야. 완벽한 계획이었어. 차에 올라타며 만족해했습니다. 서연은 뜨거운 열기와 연기 속에서 공포에 떨었습니다. 매캐한 연기가 폐를 찔렀습니다. 죽으면 안 돼. 엄마를 살려야 해. 필사적으로 버텼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날카로운 쇠붙이를 발견했습니다. 묶인 손을 비틀어 필사적으로 밧줄을 끊으려 시도했습니다. 손목이 찢어져 피가 흘렀습니다. 조금만 더, 조금만 더. 밖에서 박 기사의 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연이가 여기 있을 거야. 차에서 뛰어내리며 공장을 확인했습니다. 연기가 새어나오는 것을 보고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큰일 났다. 차를 후진시켜 공장 셔터를 향해 돌진했습니다. 불길이 서연의 발밑까지 번져오는 절체절명의 순간이었습니다. 서연은 손목이 찢어지는 고통을 참으며 필사적으로 밧줄을 끊었습니다. 조금만 더. 피가 흐르는 손목을 비틀어 마침내 밧줄이 끊어졌습니다. 매캐한 연기가 차오르기 시작했지만 아직 질식할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서연이 옷으로 입과 코를 막고 출구를 찾았습니다. 어디로 나가지? 주위를 둘러보며 탈출구를 찾았습니다. 굳게 잠긴 철문 대신 높이 달린 환기창을 발견했습니다. 주변에 나무 상자들을 쌓아 올렸습니다. 이것밖에 방법이 없어. 상자 위로 기어 올라갔습니다. 그때 공장 밖에서 굉음이 들렸습니다. 박 기사의 차가 셔터 문을 들이받으며 부서진 틈이 생겼습니다. 서연아, 어디 있니? 박 기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박 기사가 소화기를 뿌리며 불길을 가르고 들어왔습니다. 상자 위에서 뛰어내리려던 서연이 발목을 삐끗했습니다. 아! 비틀거리는 서연을 박 기사가 받아냈습니다. 괜찮니? 다쳤니? 박 기사가 서연을 부축하며 물었습니다. 발목이 좀 아프긴 한데 괜찮아요. 서연이 대답했습니다. 두 사람은 불길이 거세지기 직전 공장을 빠져나왔습니다. 뒤이어 도착한 경찰차들이 도주하던 최전무의 차량을 발견했습니다. 저기 도망가는 차가 범인입니다. 박 기사가 경찰에게 소리쳤습니다. 최전무는 경찰의 포위망을 뚫으려다 가드레일을 들이받았습니다. 차량이 전복되며 피투성이가 된 채 차에서 끌려 나왔습니다. 으악, 다리가. 고통스러워하며 체포됐습니다. 앰뷸런스가 도착해 서연을 응급처치했습니다. 구급대원이 말했습니다. 연기를 조금 마셨지만 큰 문제 없습니다. 서연이 안도하며 말했습니다. 당장 병원으로 가주세요. 서연이 의료진을 재촉했습니다. 엄마 수술 시간이 다 되어가요. 박 기사도 운전석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병원에 도착한 서연은 그을음이 묻고 손목과 발목에 가벼운 부상이 있었습니다.
의사가 폐기능 검사를 실시했습니다. 다행히 수술에는 지장이 없겠습니다. 의사가 안심시켰습니다. 의료진이 서연의 부상을 우려해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윤 회장의 심박수가 멈추기 직전이라는 소식에 응급수술을 결정했습니다. 준비 완료됐습니다. 간호사가 알렸습니다. 수술실 램프에 불이 들어오며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서연과 윤 회장의 동시 수술이 긴박하게 진행됐습니다. 혈압 안정, 맥박 정상. 의료진이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박 기사는 수술실 앞 복도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피 묻은 손을 닦지도 못한 채 간절히 빌었습니다. 제발, 제발 무사하게 해주세요.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습니다. 수술 도중 윤 회장의 혈압이 급격히 떨어지는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혈압 떨어져요. 위험합니다. 간호사가 다급히 외쳤습니다. 집도의가 침착하게 대처했습니다. 수혈 준비, 승합제 투여. 서연의 건강한 간이 이식되며 위기를 넘겼습니다. 혈압 회복됐습니다. 장장 10시간의 대수술이 끝났습니다. 집도의가 수술실 밖으로 나와 말했습니다. 수술이 성공했습니다. 박 기사가 바닥에 주저앉아 오열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박 기사가 의사의 손을 잡고 고마워했습니다. 의사도 긴장이 풀리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두 분 다 용감하십니다. 중환자실로 옮겨진 두 모녀가 나란히 누웠습니다. 산소호흡기에 의지한 채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의료진이 지속적으로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안정적입니다. 며칠 뒤 서연이 먼저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옆 침대에서 링거를 맡고 있는 윤 회장을 봤습니다. 윤 회장의 손가락이 살짝 움직이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엄마. 윤 회장이 힘겹게 눈을 뜨고 서연을 바라봤습니다. 미소를 지으며 입술을 움직였습니다. 서연이 링거 거치대를 밀고 다가가 엄마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깨어나셨어요. 윤 회장이 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고맙다, 서연아. 정말 미안하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습니다. 서연이 엄마의 손을 꽉 쥐며 말했습니다. 사랑해요, 엄마. 두 사람의 눈에서 감격의 눈물이 흘렀습니다. 병실 창문으로 따스한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두 모녀의 잡은 손 위로 빛이 내려앉았습니다. 평화로운 순간이었습니다. 의료진이 들어와 놀라워했습니다. 두 분의 회복 속도가 기적적입니다. 의사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정말 놀라운 생명력이에요. 병실 안은 안도감과 행복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간호사들도 흐뭇한 표정으로 지켜봤습니다. 모녀의 사랑이 기적을 만들었네요. 뉴스를 통해 최전무의 검거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살인 미수 혐의로 재구속됐습니다. 앵커가 차분히 보도했습니다. 서연이 뉴스를 보며 비로소 안심했습니다. 이제 정말 끝났구나. 긴 악몽이 끝났음을 실감했습니다. 박 기사가 병문안을 와서 말했습니다. 이제 정말 평화로워질 거야. 서연과 윤 회장이 고마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윤 회장이 박 기사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박 기사가 겸손하게 대답했습니다. 의사가 퇴원 일정을 알려줬습니다. 일주일 후면 퇴원 가능합니다. 희망적인 소식이었습니다. 서연이 창밖을 보며 말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네요, 엄마. 윤 회장이 딸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그래, 우리 새로 시작하자. 1년 후 법정에는 수많은 취재진이 몰려 있었습니다. 피고인석에 앉은 최전무는 수의를 입고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재판장이 엄숙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피고인 최전무에 대한 판결을 선고하겠습니다. 재판장이 계속해서 선고했습니다.
살인 미수, 유괴, 횡령, 증거인멸 교사 등 모든 혐의를 인정합니다. 무기징역을 선고합니다. 법정이 술렁였습니다. 방청석의 서연과 박 기사가 냉정한 표정으로 지켜봤습니다. 최 전무가 교도관들에게 끌려나가는 최후를 봤습니다. 긴 악연이 마침내 끝났습니다. 이제 정말 끝났어. 법정을 나서는 서연에게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소감이 어떠신가요? 서연이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정의가 실현되어 다행입니다. 건강을 회복한 윤 회장은 주주총회에서 중대 발표를 했습니다. 앞으로 전문 경영인 체제를 도입하겠습니다. 주주들이 놀라며 웅성거렸습니다. 윤 회장이 계속 말했습니다. 저는 재단 이사장으로 물러나 사회공헌에 힘쓰겠습니다.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새로운 변화의 시작이었습니다. 서연은 그룹의 지원을 받아 새로운 브랜드를 준비했습니다. 자신의 귀 및 흉터인 나비 모양을 모티브로 한 PAPILLON이었습니다. 상처도 아름다움이 될 수 있어요. 디자인팀에게 설명했습니다. 브랜드 런칭쇼 당일 특별한 무대가 펼쳐졌습니다. 상처를 숨기지 않고 아름다움으로 승화시킨다는 주제였습니다. 흉터를 가진 모델들이 당당히 런웨이를 걸었습니다. 관객들이 감동의 박수를 보냈습니다. 한편 감옥에서 복역 중인 민지는 면회실에서 TV를 봤습니다. 서연의 성공 소식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내가 그 자리에 있을 수도 있었는데 씁쓸한 표정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출소한 민지는 시장통에서 생선을 손질하고 있었습니다. 아줌마, 이 생선 얼마예요? 손님이 물었습니다. 1,000원이에요. 초라한 모습으로 대답했습니다. 서연은 자신이 살았던 고시원 건물을 매입했습니다. 꿈의 둥지라는 청년 예술가들을 위한 셰어하우스로 리모델링했습니다. 여기서 새로운 꿈을 키우세요. 입주자들에게 말했습니다. 은퇴한 박 기사는 윤 회장의 지원으로 기사식당을 열었습니다. 박산의 밥집이라는 간판이 정겹게 걸렸습니다. 서연 모녀가 주말마다 찾아와 뚝배기 불고기를 먹었습니다. 박삼촌 요리가 최고예요. 서연이 자신이 자랐던 희망 보육원을 방문했습니다. 아이들에게 직접 만든 옷을 선물했습니다. 과거의 자신을 닮은 한 아이를 꼭 안아줬습니다. 꿈을 포기하지 마. 윤 회장은 서연의 생일날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26년 만에 처음으로 직접 끓인 미역국이었습니다. 정성스런 밥상을 차려주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늦었지만 생일 축하해, 내 딸. 서연이 엄마가 차려준 미역국을 떠먹으며 말했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요. 엄지를 치켜 세우며 웃었습니다. 윤 회장이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서연은 회장실 창가에 서 있었습니다. 서울의 야경을 내려다보며 과거를 회상했습니다. 면접 보러 왔던 그날의 두려움이 이제는 희망으로 바뀌었습니다. 정말 많이 변했구나. 집무실 문이 열리고 윤 회장이 들어왔습니다. 서연아, 퇴근하고 찜질방 가서 식혜나 한잔할까? 다정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서연이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좋아요. 양머리도 해야겠어요. 엄마의 팔짱을 끼고 함께 걸었습니다. 회사 로비를 나서는 두 사람의 뒷모습이 따뜻했습니다. 서연의 브랜드 로고인 나비 조형물이 하늘로 날아오르는 듯 했습니다. 아름다운 모녀의 실루엣이었습니다. 하늘 높이 날아오르는 나비가 자유롭게 춤췄습니다. 화면에 자막이 흐릅니다. 가족은 핏줄이 아닌 서로를 포기하지 않는 마음으로 완성된다. 감동적인 메시지였습니다. 두 모녀의 웃음소리가 배경음악과 어우러졌습니다. 화면이 서서히 페이드아웃되며 감동의 막이 내렸습니다. 아름다운 이야기의 마무리였습니다. 서연과 윤 회장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진정한 가족의 의미가 무엇인지 깨닫게 해줍니다. 혈연이라는 끈은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소중한 것은 서로를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었죠. 25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떨어져 있었지만 진실한 사랑은 결국 모든 거짓과 음모를 이겨냈습니다. 박 기사의 속죄와 용서, 최전무의 탐욕이 가져온 파멸, 그리고 서연이 자신의 상처를 아름다움으로 승화시킨 모습까지,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하나입니다. 어떤 시련이 와도 희망을 잃지 않고 진실과 사랑을 믿는다면 언젠가는 반드시 행복이 찾아온다는 것이죠. 오늘도 각자의 자리에서 묵묵히 살아가는 모든 분들에게 서연처럼 강인한 용기와 윤 회장처럼 따뜻한 사랑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